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플로트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던 리보세라님 승인 지연으로 재무전략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기사 내용의 팩트 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전일 대비해서 1% 정도 상승한 정규장에서는 52,3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더 블로트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재무전략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NDA 이제의 재접수, 그러니까 리서브미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의 일정이 회사가 이제 뭐 5월, 7월 뭐 이 이제 타임 프레임이 나왔다가 이제 5월이 지나고 4월 14일에 항서제약이 퍼스트 액션 레터 이후에 레터를 FDA에다 보냈습니다만 5월 14일 한 달 정도 이후에도 지금 별다른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리서브션 관련되는 일정이 나와야 최종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시 홀드된 상태에서 재개되어서 승인 여부의 어떤 모멘텀이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데 아직 이제 리서브션 관련되는 일정들이 명확히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이제 CRA를 맞고 이제 7월달에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9월달에 진행되어서 총 4개월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3월달에 CRA가 나왔기 때문에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이니까 이번 달 뭐 늦어도 7월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일정들과 진행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어떤 이제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이런 상황에서 HLB의 자금 전략 재무지속 가능성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기사인데요. HLB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제 진양곤 회장의 어떤 이 커미트먼트 강화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이 신뢰 기반으로 해서 주주 중심으로 사모든 뭐 공모든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CB, BW 매자린 자금으로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해서 주식수도 이제 한 3배, 4배 정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시가총액을 유지해주고 있고, 전환사채나 뭐 BW 같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자금 조달을 선제적으로 해서 지금 개발 관련된 R&D 진행 과정이라든지 엘레바 쪽의 어떤 부분들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이제 M&A 관련되는 부분들도 자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해서 확장을 해 나갔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이제 신약 개발사들이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리보세라님 승인 관련되는 부분의 가능성을 전제로 조달을 했습니다만 이제 유중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CBBW 뭐 이런 부분에 보면 자금 조달 목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신뢰 기반으로 진행되었던 과정 이런 부분들도 내용을 좀 이해하면서 뭐 기사를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일단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무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내년까지는 승인 여부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승인이 된다면 재무구조가 완전히 이제 선형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컨텀 점프로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니까 승인 여부가 단기적으로 이제 자금이 어떤 유동성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상황으로는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정 지연이 반복된다는 말은 작년에 이제 CR에 나왔고 다시 또 CR에 두 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승인 가능성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시간 지체가 일단 핵심이고 약의 안전성 유효성에는 특별히 지금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CMC 관련되는 부분은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시간을 요하는 부분과 정확하게 이제 해결해 주느냐 항서제약이 이게 일단은 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일정들이 이제 지체되면 현금 흐름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22년부터 24년도까지 4천억 중반 정도의 자금 조달을 했거든요. CB, BW, 유상증자, 그 다음에 뭐 회사채라든지 차익 관련되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보시면 단기, 장기, CB, BW, 유중 그리고 이제 10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채권 기반으로 해서 주식 전환할 수 있는데 채권은 통상 10이나 BW 한 3년 정도라 보시게 되면 38회, 39회가 내후년도에 이제
채권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주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환가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전환되어서 주식으로 전환돼서 채권이 뭐 이 시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자본으로 전환되는 어떤 형태로 재무 구조가 좀 더 안정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이 부분들이 만기 전에 이제 뭐 풋옵션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주식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진양군 회장의 이제 전체 최대 주주 지분 자체가 뭐 7%대지만 뭐 이 정도 흐름으로 최대 주주 변경 리스크 관련되는 부분은 뭐 발생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금 조달 관련되는 부분들이 반복될 경우에 내재 현금 창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신약 개발사들은 어차피 뭐 개발 과정에서는 현금 창출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 이런 재무적으로 자금 조달하는 것들이 기반이고, 성공했을 때는 이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형태가 이제 제약 바이오주의 어떤 특징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R&D 비용이라든지 운영비, 인건비죠. 이 개발비 관련되는 판관비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항상 HLB는 그런 과정을 뭐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들도 그의 어떤 특징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은 신뢰도가 하락보다는 이제 이 허가 과정에서 일정들이 지연되면서 이제 뭐 등락들은 항상 이제 제약바이오 뭐 숙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HLB 또한 리보세란 외에 수익 기반이 약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2019년 이후에 회사가 이제 파이프라인의 확장, M&A를 통해서 많이 이제 커버를 하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부분들이 재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어떤 이제 M&A들도 최근에 많이 했기 때문에 포텐셜은 이제 계속 이제 증가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실행률과 연관된 자금 전략 재정비가 뭐 지목된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금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NDA 접수와 더불어 빠르게 하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엘레바 중심으로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유증을 할 때 엘레바 쪽에 자금 배정하면서 이야기되었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HLB가 930억의 현금 자산, 그 외에 현금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한 5천억 정도가 사업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에서 뭐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적어도 뭐 올해 내년까지는 특별하게 이제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비라든지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들 외부 조달은 오히려 능력적인 부분에서 HLB의 뭐 능력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보세린 개발의 어떤 전체 로드맵, 자금 운용 관련되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허가가 되면 완전히 이제 판도가 달라지는 거니까, 개발 과정이 아니라 지금 개발은 다 끝낸 상태에서 허가 과정의 마지막이 이제 막바지 단계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흐름하고 좀 다르고요. 구체적인 지출이라든지 시기별 현금 흐름, NDA 이후의 상업화 전략 관련되는 로드맵 관련되는 부분들, 작년에는 IR 하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최종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좀 딜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허가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HLB 관계자 입장에서 보면 단일 파이프라인의 2019년도 이전에는 이 흐름들이 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M&A를 통해서 많이 지금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리보사란 외에 이제 뭐 베리스모라든지 이뮤노믹이라든지 기타 계열사의 여러 파이프라인이 최근에 더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단 예방, 뭐 치료 전주기를 위한 바이오 헬스케어 이제 포트폴리오를 계열사와 더불어서 지금 만들어 놨던 부분들도 리보세라님이 허가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뭐 포텐셜을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뭐
그 흐름들을 만들어 놨고요. 캐시카우 사업을 통해서 수익성이라든지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익을 당장에 낼 수 있는 부분들도 M&A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모델들을 결사마다 좀 만들어 나온 상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상장사의 자금 조달과 신약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던 부분들도 이제 HLB의 하방의 어떤 안전성을 일단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이제 리보세림 허가가 이제 이게 몇 달 뒤에 가장 뭐 중요한 부분들도 이제 뭐 보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 전략의 어떤 불가피보다는 허가 여부가 이제 올해 연내까지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기사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현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뭐 기사 내용이다. 일반적인 어떤 제약바이오라면 문제가 되지만 HLB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이 부분하고 크게 이렇게 연동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이번 주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좀 거래가 있으면서 좀 원봉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매도 쪽에서는 72,000주 정도 공매도 거래가 되었고, 공매도 순보유잔고 같은 경우는 6월 2일 기준으로 430만 주대,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체결이 상한보다 한 4배 정도 많은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과 결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